자, 재밌는 짤 시간인데요. 자, 첫 번째 짤은 뭐냐면 대통령이 지금 여러분들 큰 빅 이슈는 아닌데 각 대통령들과 통화하고 있어요. 저 대통령이 됐다고. 국가가 200개국 되니까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제 통화했던 분은 카자흐스탄 대통령인데 저분이 카자흐스탄에서 홍범도 장군 유해. 왜냐면은 홍범도 장군 유해를 우리 고려인들이 한국에 안 보내려고 그랬다고. 그렇죠. 안 보내려고 그랬는데 문재인 정부 때 설득을 한 거예요. 한국으로 모셔와야 된다. 근데 윤석열 정권으로 바뀌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홍범도 장에서 흉상을 빼내만에 흉상을 치우려고 그랬죠. 홍범도 장군이 뭐 빨갱이였네 이 지랄을 했잖아요. 진짜 말도 안 되는. 다시 정상화 시키는 거예요. 죄송해요. 아유, 그때 주셨는데 외교 망신입니다. 나라 망신입니다. 우리 독립운동의 영웅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조국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신 것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뭐 이딴 놈이 다 있죠, 진짜. 진짜. 뉴라이트들이 지금 사실 전 정권 다 말아먹었죠. 정신은. 자, 지금 인터넷 커뮤니티들에 올라온 글들 몇 개만 소개해 드릴게요. 보좌관들의 인권을 위해서 민주당 홈페이지에 등록해 주세요. 홈페이지에 이름도 찾기 힘드니 인권이 보호 안 되는 겁니다. 당 홈페이지에 보좌관들도 이력을 기재해 주세요. 한 분 한 분 다 읽어가며 인권을 보호하고 갑질로부터 보호해 드릴게요. 아주 중요한 분들 아니십니까? 개파도 표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좋겠습니다. 그래, 인권 이야기하니까 당에다가 국회의원들하고 보좌관들 명단. 사실 보좌관들 명단은 국회 홈페이지 가면 그 의원실을 치면 다 나오긴 합니다만. 나오긴 합니다. 네. 근데 실제로 어제 강선우 후보자가 사퇴했다고 할 때 보좌관들 단톡방이었다고 합니다. 전투에서 이겼으니 다른 갑질은 잠시 덮어주자. 나중에 또 쓸 때가 있겠지. 현역 의원 최초 낙마. 본인이 모두 왕따 시켰다고 생각할까? 오늘은 승리를 축하하자. 장관 들어와서 안 한다 이러면서 의원 불패시나 깰까봐 사퇴하겠다고 한 거 아닐까. 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있어. 제가 방송으로 여러 번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예요. 보좌관들은요,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넘나들어요. 국회에서 일을 잘하냐 못하냐에 가깝고 성향은 좀 다를 수 있는데 왜 국민의힘 보좌관들은 갑질 이야기를 안 할까요? 거기가 더 많이 그게 좀 나왔는데. 아쉽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 이걸 이겼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상당수 보좌관들은 진영성이 없고 새날 같은 방송은 진영성이 있기 때문에 바라보는 관점이 뭐 잘리면 국민의힘이 가서 보좌관 하지 이런 멘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근데 푸나님, 그 민주당 보좌진들은 조금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은 소수입니다. 이제 국민의힘은 좀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 즈음에는 그게 확 갈려요. 근데 평화로운 시기에는 넘나드는 사람들 많은 거죠. 그러니까 시기에 따라 약간 다른데 국민의힘 출신은 윤석열 정권 때는 민주당에서 거의 안 봤죠. 근데 저 익명협회에 쓴 사람들도 국민의힘 보좌관들이 다수일 수 있어요. 네. 자, 다음 최민희 의원 SNS입니다. 강선우 의원께 8년 동안 원회에서 풍찬노숙하며 깨달은 것을 나눕시다. 예비 정치인은 시련 속에서 존버하고 애버하며 비로소 정치인의 길로 나아간다는 것. 정말 인생사는 세옹지마 있디다. 네. 박수 쳐드리고 싶네요. 이런 유로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요? 강선우는 동지였으니까요. 지금도 동지일 테니만. 그래서 대통령은 지키고 싶었다 이런 얘기고. 저도 지키고 싶었습니다. 자, 중앙일보 만평인데요. 중앙일보, 그러니까 내가 이따가 그 얘기 쭉 나오겠지만 심판 보려고 하는 자들, 동지랑 싸워주지 않고 심판 보려고 하는 자들이 꽤 많습니다. 그중에 이제 중앙일보의 만평은 그런 거죠. 국민일보를 까는 거긴 해요. 지금 강선우 사퇴하니까 지금 낚싯대가 부러진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 배가 지금 뒤집히고 있어요. 우린 사실 낚싯대 부러진 것도 아니에요. 네. 그건 뭐 타격감은 없는데 아무것도 아닙니다. 동지를 잃은 마음이 좀 안타까운 거죠. 그 마음이 아픈 거죠. 네. 자, 깨어있는 대구 시민들, 이분들 진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인데 저거 한번 읽어드리는데요. 유튜브에. 다 읽으면 시간이 많고요. 네. 지금 강선우 후보자 관련해서 일어났던 일들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자, 리박스쿨. 리박스쿨 댓글 공작단 단톡방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갑질에 대한 공작 및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고 그중에 직책을 가진 정모 목사는 제2 조국 사태로 만들 것이며 반드시 자진 사퇴할 것이라는 지령 메시지를 이미 일주일 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곧 이재명 정부로 그 책임을 물 것이라는 말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이번 우리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나
이런 논란 때 저쪽 애들이 우리 지지자인 것처럼 우리도 의심되는 거 하나 있긴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거 있잖아. 내가 저번에 그 지난주에 강선우 갑질 사실상 없음 결론 이런 썸네일로 그 영상 하나 내보낸 적 있죠. 네. 거기 어마어마하게 댓글이 들어왔는데 그 댓글 중에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멤버십 뺀다 했는데 그 사람 보니까 멤버십이 아니야. 실제로 봤더니 실제 여론과 다른 세력들이 분명히 붙었더라고요. 자, 이것도 한번 읽어드릴게요. 커뮤니티 지금 여론 드립니다. 참 좋은 선례를 남겨놓았네요. 강선우 의원이 한 행동이 갑질로 보일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갑질은 동등하지 못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일이라 상대적이며 주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무슨 문제냐면 코에 걸면 코골이가 되는 문제로 낙마를 시켰다는 거죠. 이제 중대한 범법을 하지 않아도 갑질이네 한마디로 낙마리를 시킬 수 있는 빌미를 만들어줬고 이건 앞으로 계속 민주당 발목을 잡을 겁니다. 위계관계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이렇게 자르고 저렇게 편집하고 당사자란 사람의 증언만으로 누구든 낙마를 시킬 수 있게 된 거죠.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갑질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고약한 프레임이거든요. 거기서 한 2개 정도 증거만 있으면 갑질로 돼버리는 거라서 너무 쉽게 흔들렸다 측면이 있고요. 자, 또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시각이. 강선우 사태는 여성계의 쿠데타다. 사실상 조국 때의 검찰 쿠데타와 다를 게 없어요. 대통령의 강선우 임명 의지는 뚜렷했습니다. 재송부 요구일도 줄였죠. 강선우를 통해 여가부를 평등부로 바꾸고 젊은 남성 역차별도 살펴보라는 통합 의지가 강했죠. 반발을 예상해서 현역 의원을 세운 겁니다. 현역 의원 불패니까요. 근데 현역 의원 파워보다 여성계 페미계의 힘이 더 센가 봐요. 보좌관에 뿌려져 있는 페미계 보좌관들이 익명에 숨어 공격하면 각 방송국의 페미들이 이를 키우고 여성계 대표 얼굴들이 나서서 막타를 칩니다. 대통령을 막을 수 없으니 강선우 자체를 동료 의원들이 공격합니다. 당내 여성계표 달달하니까요. 조직되어 힘이 있어서 세니까요. 물론 이 시각이 전 다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다. 왜냐?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여성가족부를 확대 강화하여 성평등 가족부로 개편하겠다라고 하는 공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성계 입장에서는 사실 그 여가부 예산이 얼마 되지도 않아요. 전 부처 중에 제일 작아. 거기서 지금 그거 하나 가지고 사실 남성 혐오하면서 꿀 빠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이 야 강선우는 정통 배미가 아닌데 왜 여가부 장관 시키려고 해? 이런 측면도 분명히 작동을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성단체들이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강선우 임명 반대를 외쳤으니까. 이런 시각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다음 거 한번 볼게요. 임명 강행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 일 없던 듯이 그냥 지나갑니다. 멀리 볼 것도 없어요. 김민석 국무총리 지명 전에 쌩 난리를 치더니 임명 후 어떻게 됐나요? 기사 하나가 없어요. 윤석열 때 김문수 장관 될 때도 되고 나니 아무런 기사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가요? 의원직 사퇴해라. 윤리위 제소한다. 이미 임명된 장관도 임명 철회해라. 이 결과를 우리도 아는데 의원들이 몰랐다고요? 몰랐으면 무능력한 겁니다. 예. 김민석 지금 김민석 국무총리는 저 어제 국회에 가서도 박수 받고요. 아무 일 없던 듯이 그냥 지나가는. 그냥 임명했으면 됐어요. 그걸 내가 견딜 수 있는 대가 있냐 없냐. 그리고 지금 시기는 그걸 견딜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또 있습니다. 여론이. 왜냐하면 제가 이거 계속 보여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최소한 지지층 당원들 여론은 어제 굉장히 실망한 건 맞고요. 이 여론들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좋은 정치 할 수 있다고. 한번 읽어볼까요? 강선우 의원실 보좌진이었습니다. 21대 초선 시절 강선우 의원과 함께 일했던 보좌진이었습니다. 지금은 국회를 떠나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의원님으로부터 부당한 지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물론 그러한 행위를 본 적도 없습니다. 일이 힘들긴 했습니다. 지역 기반 없는 여성 초선 의원이니만큼 지역 활동과 국회 활동 어느 하나 빠지는 것 없이 다 하려고 하셨거든요. 이러면 보좌관들이 많이 피곤해집니다. 갑질을 제보한 보좌 직원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같은 시기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당무감사 자료, 누락, 문서 허위 작성, 선거 기간 타 후보 캠프 이중 출근 등 의원실에 막대한 피해를 주었던 직원인데 정의의 투사로 둔갑되어 있는 현실이 아이러니합니다. 실제로 이런 의견이 있다는 거고요. 아니 근데 타 후보 선거에 출근하는 사람이 그 보좌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잘렸다.
아니, 잘리고 너무 황당한 났더니 얘기인데요. 야, 강선우가 나한테 갑질했어.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누구 편 드시겠어요? 강선우 편 들지. 근데 이제 갑질이란 말 한마디 딱 이제 그 어떤 프레임에 갇히신 분들은 야 갑질은 우리가 용서하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윤석열이랑 우리가 뭐가 다르냐. 근데 그 글을 쓴 사람 중 상당수가 아까 말한 니박스쿨 같은 데서 개입을 했다라고 난 보는 거예요 지금. 예, 저는 어제 제가 라디오 방송에서 진짜 웃기는 질문 받았거든요. 라디오 진행하시는 분이 이제 완전히 강선우 의원은 갑질 여왕인 거예요. 그러면서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아니 국회 사무처에서도 강선우 의원 갑질이 유명하다는 거야. 정말 거짓말이거든요. 국회 사무처는요, 국회의원하고 완전히 동떨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그 행정비서관 일부만 국회 사무처랑 교류하거든요. 국회의원이 국회 사무처 가서 갑질할 게 뭐 있습니까? 그렇지. 비서관들 다 있는데. 근데 그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거야. 아니, 그러면 국회 사무처는요, 또 국회의원들이나 이 국회 보좌진 잘 상대도 안 해줘요. 행정직이기 때문에 딱딱 떠. 맞아. 이렇게, 거긴 그냥 공무원이잖아. 그냥 공무원이기 때문에 행정 처리 안 하면 그냥 해올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해주는 조직이에요. 네. 근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아유 참 저는 그 사실 확인도 안 된 말을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좀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자 다른 여론도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내가 강선우의 사퇴에 분노하는 이유는 내란 빨갱이 당의 인간들은 강선우의 문제라고 제기된 것보다 훨씬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도 장관이 되었기 때문이다. 아, 속이 학자, 아리네. 연예인, 체육인을 가리지 않고 블랙리스트를 만든 유인촌, 론스타 외환은행 매각에 개입한 추경호, 제주도지사 시절 주민에게 계란까지 맞고 쥐어터진 원희룡, 심지어 조작설까지 나오는 원희룡, 고액의 고문료와 아파트 고가 월세 임대 특혜 시비가 있던 한덕수, 박근혜 시절 기업을 삥 뜯었다는 최상목, 빵진숙은 입 더러워질까봐 말도 꺼내기 싫다. 이런 사람들도 임명을 하는데 갑질인지 아닌지도 사실은 불분명한 그걸로 장관을 낙마시킨다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이야기고요. 어제 봤던 댓글 중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내란에도 뜨뜻미지근했던 언론들과 내란 잔당 국힘은 강선우 사퇴를 말할 자격이 없다. 이제부터 모든 공직 후보자는 강선우가 검증 기준이 될 것. 조국 표창장 조작 기소 사건 이후에도 한동훈 딸 같은 진짜 입시 비리가 용인되는 나라에서 이 무슨 강선우 의원 힘내시라. 그러니까 마음속에 동지를 잃었다고 하는 상실감일 수도 있거든요. 이런 걸로 낙마시킨다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지금 계속해서 수해 나가서 개고생 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다 묻혀버렸어. 그 고생이. 소위 이 사태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수해 복구에 힘써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감사드리죠. 아이고. 국민의힘은 못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유명한 장면의 대사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악은 이토록 거침없이 자신의 길을 가는데 어째서 선은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가. 아, 완전 명언이죠. 진짜 그렇네요. 진짜 지금 이 시기에 딱 맞는 그런 말이네요. 적당히 합시다. 예. 자, 이 사람도 수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소녀상에 나타난 친일파들 10년을 지켰는데 갑자기 일장기 둘러싸인 소녀상. 이게 갑자기 나타나서 또 저지를 한다는 거 자체가 의심스러운데 저런 사람들을 불시행 검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본도 주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주적까지는 아니더라도 진짜 너무 주적까지는 황당해가지고. 아니더라도 아니, 저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주적이죠. 아니 근데 저 사람들 저 진짜 제정신입니까? 그러니까요. 참. 저건 것도 국가보안법에 넘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음 보시면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봐봐요. 위안부 문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성매매 여성 동상을 전국 지천에 155개나 깔아놨습니다. 저 한국 사람이 와. 한국 사람이 맞아요? 저건 진짜 아니죠. 아. 저거는 그냥 현행범 아닙니까?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한국이 어쩌다 여권 파워가 11위에서 39위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이게 이제 얼마 전 뉴스고. 근데 어저께 그 밑에 있잖아요. 더 강해진 한국 여권 파워 세계 2위로 한 계단 상승. 이게 4월 지금- 달에 네. 윤석열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되기 전에 4월 8일 날 뉴스. 39위까지 떨어졌던데
대통령 되고 얼마 안 돼서 지금 세계 2위가 된 거예요. 대통령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드리잖아요. 세계 진짜. 2위가 됐어요? 대박이다. 아니 근데 네. 그 여론조사상의 경기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정말 7월 돼갖고 정말 좋아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제 이게 우리 방송의 메인 타이틀이었어요. 대통령 전후로 완전 달라요. 소비 기대 지수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가지고. 그리고 실제로 장사가 이제 좀 된대요. 그러니까 아 진짜 좋네요. 2위. 자, 다음에 3부토건 이기훈 부산에서 체포조 투입. 얘도 지금 보니까 이제 거의 소재가 그 확인되고 있는 것 같아요. 부산에서 여리저리 이제 알아보고 다니나 보네요. 얘가 지금 3부토건 주가 조작의 주범으로 지금 네. 찍혀 있는. 아직 드럼통 안 들어갔나 보네요. 그러니까요. 네. 부산에서 체포조 투입됐다 그러고. 오늘 이 뉴스 보고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김건희 측 카카오에 다음 포털 서비스 댓글 관리하라. 이게 윤석열이 대통령일 때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보통 이제 우리 진영 사람들이 네이버 조작이 있어서 안 들어가고 다음 많이 들어갔었는데 갑자기 다음에 댓글이 바뀐 거예요. 다음 댓글이 민주 진보 쪽 사람들이 많이 달았던 사이트예요. 다음에. 네. 근데 갑자기 24시간 안에 지워지는 댓글로 바뀌었어. 맞아요. 채팅창 맞아. 형식로 바뀌었죠. 그 후부터 김범수가 윤석열한테 지금 아부하는구나 했는데 와, 지금 이 진짜. 보도가 나온 거야. 카카오의 다음 포털 서비스 댓글 관리하라. 이거는 카카오에 대한 업무 방해 아닙니까? 아니 근데, 김경수 전 지사가 왜 들어갔는데요? 아니, 근데 김건희의 지시로 우리 민감 포털의 댓글 시스템이 바뀌었다는 것 자체 진짜 이거 대단한 일 아닙니까? 진짜. 이거 대통령도 저런 일 하면 큰일 나는데. 그러니까 김건희가 까라면 까는 거였어요. 그대로 보여줍니다. 자, 다음 한번 볼까요? 조이대야 네 얘기다. 줄리가 조희대 개법원장 가족에게 50억 현금을 뿌렸단다. 조희대는 줄리와 재판 거래를 한단다. 공수처는 당장 이 조희대의 집을 압색하라. 민주당은 대법관을 100명으로 확충시켜라. 미친 사법부를 개혁하라. 예. 얼마 전에 여러분 논란됐었죠. 영국 BBC 약간 극우적 BBC 전체가 공식 입장으로 말한 건 아닌데 여기 보면 그 있잖아요. 한국은 대법관이 50억에 나라를 팔아먹는 나라. 그게 대장동에서 이제 그 나왔던 이야기인 거고. 자, 다른 SNS도 있습니다. 자, 최은순의 내연남 김충식. 최은순과 스포츠센터 투자 수익 문제로 소송 중인 정대택을 감옥에 넣은 부패 판사의 부인. 김충식과 그 판사 부인이 땅 투기를 함께 했다. 돈 거래 증거 나옴. 최은순의 말. 돈 싫어하는 판사 봤어? 판사들이 계속 윤석열 김건희 심판을 방해하면 특별 재판부를 설치해 제대로 심판해야 한다. 이거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네. 여러분 판사도 사람이에요. 조이대가 왜 이재명 후보 파기환송했겠어요. 그러니까요. 그 이후에도 이상한 판결 많이 하고 있는데 왜 그랬겠냐고. 조이대가 그냥 뭐 희대의 양심이어서 아니에요. 희대 잡범이라서 그런 거예요. 이름도 희대야. 누군가로부터 히데요시. 뭘 히데요시. 받았거나 그랬겠죠. 이 다음 거 한번 볼게요. 판사 눈높이. 쉽게 표현하면 이재용 같은 사람들은 무죄 내주는데요. 버스기사 800원 횡령은 유죄를 내는 게 대한민국 사법부인데 지금 이제 그게 이제 쏙 들어가서 지금 말이 안 나오고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에 사법부 개혁은 반드시 해야 돼요. 꼭 해야 됩니다. 진짜. 검사들도 문제인 게요. 정동영 지금 통일부 장관 아마 내일쯤 임명될 것 같은데 1심에서 의원직 유지가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70만 원이면 유지니까. 70만 원 나왔는데 다시 400만 원을 이심에서. 구형을 합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미친놈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검사들은 아직도 지금 아직도 투쟁하고 있는 겁니다. 이분은 20년 만에 다시 통일부 장관 관한 진짜 공직이 봉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와, 진짜 이건 어이없다. 농담으로 진짜. 사람들 모아놓고 아, 그 어르신들 그 전화 받으면 20대라고 좀 해주세요. 그걸로 의원직을 날린다고? 아니 그리고 그건 공식 선거 기간도 아니었어요. 그니까. 자, 지금 그다음 거 보시면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해야 될 거는 트럼프와의 관세 협상이에요. 근데 지금 불공평하다 뭐 이런 만평들이긴 한데 한국일보가 딱 보면 그런 거지. 그냥 심판 보고만 있잖아요. 요 만평의 시선이 남의 나라 일이요? 남의 나라 일처럼 그게 트럼프를 비판을 해야지 저 양아치를. 그렇죠.
경위님 만평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언론들이 저렇게 썩어 빠진 거야. 만평 하나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미국 소고기 수입하면서 지금 버틸 수 있을까 하면서 심판 보고 자빠졌잖아. 미국을 욕해야 되는데 심판 보고 자빠졌잖아. 다음. 자, 지금 이게 수혜가 낮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충청권에는 광역 단체장이 4명이에요. 세종시장 포함해가지고 대전시장, 충남도지사, 충북도지사, 세종시장 이렇게 전부 다 국민의힘이거든. 나 깜짝 놀라서 세종시장도 뺏겼다는 걸 이제 인식했어. 지방선거 때 전부 다 외유 나갔어. 아, 근데 이 여름에 이 수해 났을 때 이렇게 꼭 가야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성수기여가지고 한참 비쌀 때인데 지금 나가서 뭐 휴가 가시게요? 아이고. 나와 있어도 들어와야 아. 되는데 수해난 거 보고 다 출장 나가는 거야. 보세요. 폭우 피해 충청권서 시도지사 유럽백 논란. 근데 저놈들이 전부 다 지난번 대통령 타운홀 때는 다 참석하지도 않는 놈들입니다. 관심이 없죠. 대답도 못할 거 아니까 아예 주랭랑 친 거죠. 민주당은 지금 국회의원들이 와 동영상 보면 눈물 나요. 이 더위에 비닐하우스에서 작업을 해. 진짜 너무. 그러면 온도가 한 50도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너무. 그 올라가는 속에서 거기서 땀 뻘뻘 흘리면서 물에 잠긴 막 각종 쓰레기 치우고 이러는데 맞아요. 장화 신고 막. 김문수를 한다면 뭐 자원봉사 뭐 한번 가가지고 이 멀쩡한 술을 내버리냐고. 씨발 진짜. 어제 뉴스데스크 클로징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측이 건강이 안 좋다며 조사를 언제 끝내달라, 휴식을 보장해달라 등등의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중대 범죄 피의자면서 대체 자신을 뭐라고 생각하길래 그러는 겁니까? 그러니까 너 뭐 돼? 지금 피의자 내란 피의자. 전 국민이 묻고 있죠. 너 네. 뭐 되냐고. 자, 이준석 관련해서 이준석이가 여가부 장관 임명 관련해서 말이 많은데 블라블라블라 하니까 어떤 분이 시끄러 임마. 너무 웃겨. 저건 너무 웃겨. 저 말은 평생 따라다닐 겁니다. 아마도. 이준석한테. 다음 거 한번 볼게요. 자, 윤상현이 지금 내 목부터 쳐라고 지금 막 이제 자기 아까 그 며칠 후에 지금 특검 출석하잖아요. 진짜. 그 의원직 사퇴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그건 아니고라고. 목은. 저 사람 기자회견 할 때 바로 뒤에 온라인 브리핑 했거든요. 네. 아유, 뭐 대선 출마인 줄 알았어요. 소통관. 네, 아. 대선 출마인 줄 막 이렇게 하면서 뭐. 근데 뭐 끝에 얘기는 나는 소통이 되는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은 네. 저희 청에서 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사진이요. 오늘 대통령실 공식 홈페이지에서 올라온 대통령 사진인데요. 와 진짜.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일희일비하고 막 누군가를 죽일로 만들어야 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사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레밍처럼 되기는 싫어요. 이슈에 휘둘리고 저렇게 휘둘리긴 싫어요. 중심을 잡는 방법은요. 저 양반 하나만 보고 하면 돼요. 그리고 아까 제가 성선설 성악설 이야기 또 마찬가지인데 나쁜 의도로만 보면 세상 다 꼴보기 싫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중심으로 민주당을 바라보시고 그들도 충심이었겠지라고 생각하면 마음 편합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인 이야기, 결과가 이렇게 되면은 야 뭐 좀 뭐 동지 하나 못 지켰다고 분노하실 게 아니고요. 전 그렇게 본다니까요. 그 양반들도 대통령이나 당원들을 위한 충정이었다고 생각을 하면 마음 편해. 다만 그들을 욕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그들에게 저 정도 신경 쓰지 마. 저 국민의힘이나 이런 데 신경 쓰지 마. 니들이 할 수 있어라고 자신감 심어주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이 다 저랑 똑같지는 않겠지만 이런 스트레스는 빨리 벗어나는 게 되게 좋아요. 이 스트레스를 갖고 있으면 나한테 해로워. 결국 당대표가 누가 됐든 새로 뽑히고 이재명 정부와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 잘하면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그 세상은 최대한 빨리 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있죠. 정청래를 악마화하는 사람이나 박찬대를 악마화하는 사람 누구라도 난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에는 그게 여러분들 내가 제일 혐오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내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당대표 경선에 누군가를 악마화하는 정치인들이 제일 나빠 이 새끼들아. 내가 한 말이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방송 같은 까지 이용을 해먹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 파리까지 합니다. 그래서 같은 동지들을 그렇게 악마화를 막 해. 그런데 최소한 나만큼은 민주당 국회의원들 악마하고 싶진 않아요. 그게 대통령한테 도움되는 행위도 아니에요. 그래서 선의로 생각하자는 거지. 이미 22대 들어와가지고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웬만한 사람들 싹 걸어냈습니다. 지금 장관 된 사람들 중에 비명계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지금 장관 된 사람 중에 이름만 딱 들어도 비명계인 사람들 엄청 많잖아요. 그 비명계인 사람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했다고 어느 날 갑자기 씻긴 굿 해가지고 갱생하고 태어나셨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당대표 연임까지 주장해갖고 연임시키신 분, 일기 체제에서 이재명 대표 지키신 분 갑자기 당대표 선거하니까 악마화 했잖아요. 이제 다른 방식으로 어떤 분 악마화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게 당한테, 대통령한테 도움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안다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나쁜 사람들 절대 아닌데 거기에 막 이제 한쪽 편에 서기 시작하면 상대가 악마여야 되는 거예요. 한쪽 편에 서기 시작하면. 그래서 네 분이 생기면 나중에 민주당에 또 개파가 생겨요. 아니 근데 경선에서 상대방이거나 아니면 내 뜻에 동조하지 않으면 다 불구대천지 원수인가요? 아이고, 오늘 새날 댓글에서도 저보고 입 다물라고 계속 쓰시는 분이 계신데 아니 누구야? 뭘 입을 다물라는 거야? 응? 그리고 저 부대변인 아니고 대변인이에요. 그래 대변인입니다. 아, 네. 뭘 입을 다물래? 대변인이 입을 열고 살아야지. 오늘 뭐 틀린 말 한 것도 없잖아. 뭐 제가 잘못했습니까? 동지를 지키자고 한 게? 저는 나름 최선 다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런 게 있어. 이 사태뿐만 아니라 당대표 경선도 마찬가지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있잖아요. 여러 부류가 뛰어드는 거예요. 하나는 그게 전형적인 대통령 발인데 명심은 누구한테 있다고 덤비는 사람들. 그중에 상당수는 공천받아야 되는 사람들. 그중에 또 상당수는 정치 아예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지금까지 이재명 중심으로 같이 싸워왔던 정치권에만 동지 있는 거 아니에요. 김어준도 저도 뭐 굳이 말하자면 이동영도 다 동지들인 거거든요. 근데 자기들 목적에 의해서 그걸 악마화 시켜가지고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자기들이 대통령 발의라고 있는 게 문제야. 지금 제가 봤을 때 동지 간에 생각이 다를 수 있거든요. 조금씩 다를 수 있어. 큰 틀에 같아. 그게 지금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때부터 해왔던 말들이잖아. 서로 차이가 있다고 한들 국민의힘과 힘만큼이나 차이가 있겠냐. 뭐 그런 상황이 되면은 같이 지키고 가야 된다. 이런 분노는 짧게 끝내시는 게 전 맞다고 생각해요. 이거 막 어그로 끌어서 결국엔 피해는 누가 보느냐? 대통령이 봅니다. 당 깨져서 그냥 친박으로 깨지면 좋겠어요? 지금 시대에는 있잖아요. 왜 네거티브가 나쁘냐면요. 누군가가 대표가 되잖아요. 근데 그 네거티브 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 대표로 임명하겠어요? 이제 똥파리로 전락하는 거지. 끊임없이 발목을 잡지. 그게 이낙연 지지했던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 발목 잡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거티브 했던 사람들 절대 그 사람을 당대표로 인정 안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답시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민주당이 서로 분란이 생겨가지고 정부를 뒷받침 못하면 결국 피해는 대통령이 봅니다. 최소한 대통령 발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왜 정치권에 안 나가는지 아세요? 또 정치하려고 그런다고 하는 얘기 듣기 싫은 것도 있지만 우리는 이 자리에서 묵묵하게 10여 년 넘게 싸워왔어요. 우리 대통령들 만들려고. 그 과정이나 역사를 모르시면은 아무것도 하지 마시기 바래요. 특히 정치 지망생들, 공천 받으실 분들 꼭 유튜브를 자기 정치적 도구로 이용해 먹는다고. 내가 그래서 대차게 화낸 적 있어요. 니들이 출세하려고 우리 같은 사람들 도구로 이용하지 마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자, 공형식님 감사드리고요.
제이님, 김지호 대변인님 지금 엄청 강하게 열일하고 계신 거 보고 있습니다. 전투력이 강하시다 보니 공격도 많이 받으시던데 지금은 김지호 대변인 같은 분이 필요할 때입니다. 항상 힘내시고 건강도 잘 지켜주십시오. 이런 것도 선풀도 있잖아. 제이님, 감사합니다. 제이님 천재 마차 스승님마저 보이스피싱에 당했다는 건 전 국민이 보이스피싱을 당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비밀. 나는 절대 안 당한다고 방심하는 순간 당신은 보이스피싱 목표물이 됩니다. 국가가 나서서 즉시 막아줘야 합니다.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셨고요. 선플라워님 참 답답합니다. 내란당은 나쁜 짓을 해도 뻔뻔하게 민주당을 공격하는데 3분의 1이라도 민주당이 뻔뻔해지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내란당 놈들 프레임에 놀아날 겁니까? 아깝습니다. 강선우 의원님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새날은 여기까지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시고요. 내일 낮에 금요일 날 다시 올게요. 날씨 더운데요, 여러분들. 가능하다면 떼약볕에 나가지 마시고 물 많이 드시고 진짜 이번 여름은 살아남는 게 중요합니다. 건강하시고 내일 다시 뵐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